조합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택시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 김범래 조합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일 날 화요일 날 서울시청에서 뉴데일리 김승환 기자를 만나서 한 뭉치의 서류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류는 어떤 서류였냐면은 제가 지난 5년간 서울시를 상대로 복지금에 관한 이 복지 제도에 관해서 서울시에 우리 서울 개인택시조합을 지휘 감독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주고받았던 것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뉴데일리 김승환 기자가 보도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달하려고 서울시청에 가서 김승환 기자한테 그 자료를 전달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받기를 목요일 정도에 보도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어떤 형태로 보도가 나갈 건지는 제가 다 이미 메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보고 있었고요. 12일 날 아침 6시에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뉴스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올렸으니까 이제 한번 열어보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서울시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그런 뉴스를 내보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데일리 2월 12일 그 뉴스인데요. 단독 서울시 7,482억 채무 책임 떠안나 개인택시 복지금 판결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울 개인택시조합 복지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하나 떴어요. 사실 저는 이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정말 많은 문서를 서울시와 주고받으면서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사실 이 문서로 답변은 12일 날 받았습니다. 이걸 그 김성환 기자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문서를 답변을 받았는데 이 문서로 답변 받기 전 일주일 전 그러니까 12일 날인가요? 목요일 아니야 6일 날인가? 6일 날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제가 서울시로 문자로 받았어요. 어떤 답변을 받았었느냐면 서울시 그때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미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저를 벌떼처럼 씹었습니다.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근데 이 보도로 인해서 김범래가 여지까지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싸워왔나를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두 가지로 갈려서 왔어요. 5년 전에 제가 이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면요. 우리 서울 개인택시조합 복지는 서울시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항이 맞다. 그러니까 당신들 제대로 좀 지휘하고 감독해서 복지가 지금 막 파국으로 치닫으려고 하는데 이거 좀 제대로 관리 감독해 달라는 그런 문서를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서울시에. 근데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왔었느냐면은 무슨 소리냐. 복지에는 니들 조합 내부적인 문제야.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야. 우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어. 그런데 그것도 니들 조합의 그냥 전반적인 그 큰 틀에서의 사항만 지휘하고 감독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복지에는 니들 내부적인 사업 아니냐.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 못한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이 다 설마 서울시가 그 큰 서울시가 이 우리 조합을 관리 감독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법을 들먹거리면서 감독 안 하겠나.
서울시가 맞을 거야 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법 전문은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0번 이상은 내가 정독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정독했느냐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에 관한 법이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보면은 조합의 설립에 관해서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서울시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조합이고 조합의 역사가 57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58년째인가 57년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합입니다. 물론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단체적인 조합이지만 서울시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합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동법 제57조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조합의 사업을 시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에 보면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되어 규정을 해놨어요. 조합에서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해 놨습니다. 55조 제1항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반드시 지휘 감독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읽어본 결과 서울시는 반드시 조합 복지 제도에 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였어요. 의무가 있고. 그런데 서울시는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죠. 제가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5년 전에만 서울시가 지휘 감독을 했다라면은 복지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면은 차순선 씨가 TF팀 만들어 가지고 복지회 객출금을 6만 7천 원으로 묶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 서울시가 본 조합원의 민원에 제대로만 행동했으면은 복지회 사태 이렇게 안 됐어요. 응? 본 민원대로 서울시가 조합에 가서 행정지도 한 번만 했으면 이 지경 안 됐다고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행정지도? 야, 니들 개인택시 조합 말이야, 이사장님. 이거 6만 7천 원으로 묶으면은 13만 원 걷다 6만 7천 원 묶으면 한 5만 얼마 모자르는데 이 돈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만 했어도 조합에서 어떤 답을 했겠죠. 응? 그런데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요. 그 결과의 답변을 12일 날 받았고 12일 날 뉴데일리 김성한 기자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한 것이에요. 이 보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5년간 싸워서 얻어낸 그 피눈물의 결과예요. 서울시가 7천억 원대 채무 책임 논란에 직면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 택시기사들의 복지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면서다. 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복지회는
서울 시내 개인 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성격인 복지금을 관리 운영해온 곳이다. 쭉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서울시의 답변이 나왔어요. 서울시가 어떻게 답변이 나왔느냐면 저한테 보내온 답변을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지까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서 조합 내부의 문제다. 복지에는 우리가 관리 감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 대법원 판결로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낸 그 민원 문서의 답변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서울시는 동법령에 따라, 동법령이 어떤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서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책무가 있지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있지만, 그 책무의 성격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관리 감독의 의무이지 절차 수단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별 조직의 경영 결과나 급부 이행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 책임과는 구별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는 말로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관리한다. 관리 감독의 범위에 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관리 감독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관리 감독권이 아닌 줄 알았다가 지금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법을 점검해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 응? 그래서 이거를 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책임지고,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딱 결과에 대한 책임과는 구별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또 어떻게 왔느냐, 밑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복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제서야 다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인 이 복지에 대해서 이제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또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 및 복지에 관련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상화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를 했대요. 이미 벌써.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또 했어요. 앞으로는 복지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검토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얻어낸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얻어냈다. 나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이거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만 조합원의 이 복지금에 대한 실타래를 풀 수 있다. 그 단서를 제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광용 이사장님과 했던 약속을 저는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뉴스를 듣고 박광용 이사장님에게 제가 직통으로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부터 이제는 월급 수령하십시오. 월급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복지 해결할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그래 우리가 물어줄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그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깨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에요.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다 옷벗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7천억에 대한 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집단 소송이 들어와서 그 집단 소송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그때서야 옷 벗고 나가면서 서울시가 배상하면 배상할까, 그전에는 죽었다 깨려도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이거 말로 끝나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죠. 여지까지 복지에는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지만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사장님이 조직을
거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복지법인의 투명 경영과 또 정직한 경영으로 인해서 이익을 내고 우리 지출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이고 또 우리 조합원이 다 일치 단결해서 이제는 탈퇴한 사람이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잖아요. 응? 이 우리 공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탈퇴한 사람도 다시 들어와서 정말 이 조합을 살리고 복지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짐을 나눠주면 돼요. 한 사람당 160만 원 꼴입니다. 지금 그것도 현금으로 일시불 각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내놓은 안이 있어요. 복지 충전소를 이용할 시 장려금 같은 거를 이제 여기로 돌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가점도 줄이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살려낼 때 서울시에 우리가 이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살려내볼 테니까 니들도 도와줘라. 어? 우리 조합이 정말 이것을 일어서지 못한다면 서울시에 피해가 니들도 들어가지 않느냐. 니들 이거 조합이 유지되면서 살려내야 7천억에 대한 부도가 없어지지. 지금 우선 이 1,400억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이걸 파탄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것을 서울시와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서울시도 절대 외면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이제 자기들의 책임 범위 안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박광용 이사장님이 2월 달부터 급여 받으시도록 그렇게 조합원님들이 이제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아직도 지금 조합에 조직군들이 그 또아리를 틀고 안 나가잖아요. 어? 제가 입이 진짜 더러워질 겸이 말을 못하는데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에 기소되고 희부된 사람들이 무슨 염체로 그 자리에서 본부장의 직책을 갖고 조합의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막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까? 응? 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우리 조합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선배님들은 여기까지가 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깨끗하게 손 털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조합을 도와주고 후진들을 위해서 조합의 그래도 자신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씻을 수 있는 조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님들,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 우리의 업권을 지키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조합이 존재해야 조합원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조합이 여지까지 다 잘못했다고 해도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면허 값이 1억 1,500까지 가는 이런 우리의 사유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단체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이 복지의 문제에 어려운 짐을 나눠진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아니고요. 이제는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